이거는 아예 무혐의 처리가 된 거예요? 네, 무혐의 나왔습니다. 강간죄에서 강제추행으로 갔다가 최종적으로는 무혐의 아무 죄가 없다. 네. 길거리 헌팅으로 한 여성을 만난 의뢰인이 강간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강간에서 강제추행으로 죄명이 바뀌었는데요. 과연 의뢰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최근에 코로나 등으로 통해서 어플 앱이나 익명성 때문에 이렇게 즉석 만남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을 해서 만남을 가졌다가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해서 무고하게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최근 들어서 많아지고 있고, 본인의 어떤 억울함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서 성범죄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혼자서 절대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증거가 필요하고 본인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경찰서에서 어떻게 논리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해야 할지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먹자골목에서 지인과 흥겹게 술자리를 이어간 의뢰인은 피해자 일행들을 만나 2대2 즉석 헌팅을 시도를 했는데요. 상대방 피해자 일행도 이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편의점에서 추가로 술과 안주를 몇 개 사서 근처의 모텔방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서로 게임도 하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고 우리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예약을 해두었던 방으로 이동을 했고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가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해자는 싫어한다는 표현을 하거나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한 적은 없었습니다. 스킨십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성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아서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 의뢰인이 잠들기 전에 함께 동행을 했던 의뢰인의 지인이 이 피해자 일행과 술값, 모텔 경비 등으로 인해서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실랑이 와중에 피해자가 우리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게 이른 것인데요. 다만 이제 수사관이 직권으로 강간이 아니라 강제추행으로 범죄 혐의를 변경했고 이후 수사 절차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 유형인데요.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을 해서 상대방을 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강제추행은 폭력 또는 협박을 이용을 해서 상대방을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을 하지만 물리적인 것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추행 자체를 폭력으로 인정을 해서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에서는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데요. 물리적인 어떤 폭행이나 협박 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경우에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성범죄에서는 결국 누구의 진술을 믿을 것인가 진실 싸움인데요. 사건 당시에는 동의가 있어서 그렇게 이루어졌지만 사실 말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일어날 때 핸드폰 등을 통해서 당시의 상황을 녹취를 하거나 아니면 명시적인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서 이 부분을 증거로 남겨둬야 하는데 실상은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부분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사건이 발생한 모텔, 복도 CCTV를 확보를 해서 당사자가 서로 이성적 끌림에 의해서 스킨십이 수회에 있었고 더 나아가서 의뢰인은 거짓말 탐지기에 적극적으로 응해서 결국 진실 반응을 얻어낼 수 있었는데요. 모든 성범죄에서의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진술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술은 일관되고 피해자의 진술은 처음에 강간죄로 고소를 했다가 나중에는 수사관의 지적에 따라서 강제추행죄로 변경을 하고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의뢰인의 진술이 더 믿을만하다, 신빙성이 있다 라는 부분을 입증을 해서 무혐의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실무에서는 성범죄 피해자가 구체적인 진술을 일관적으로 재판까지 하게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성범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이용을 해서 성범죄자로
낙인을 찍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성범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당시 있었던 일들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가능한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하나의 일기장을 작성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날 있었던 부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성을 한다면 조사에서 일관성 있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필요한 것은 형사변호사의 적절한 대응과 그 시기에 맞는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진다면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법승TV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성범죄와 관련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 김범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